코칭에 관심 있는 팀장님의 사연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게임 회사의 광고팀 팀장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팀장을 맡았는데 시간이 지나 벌써 만 2년 4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팀원 각자가 만든 광고의 성과를 경쟁시키는 치열한 구조로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들 간의 사이가 너무 좋아서 팀원들은 저희 팀에서 오래오래 정착하고 싶어 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협업이 잘 되는 팀을 만들자. 이것이 제가 처음 팀장이 될 때 목표로 두었던 점인데요. 이제는 저 없이도 서로 협업이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 사이좋은 협업의 분위기를 토대로 이제는 더 큰 성과를 만드는 팀으로 레벨업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저희 팀은 개인별 성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팀원 중 한 명은 독보적인 1등으로 점점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일을 즐기는 워크홀릭으로 저와 비슷하게 동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팀원들은 더 높은 성과를 만들려는 의욕조차 꺾이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팀 전체가 성장하도록 개개인을 장려하려면 매니저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칭이 도움이 된다고 배웠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어떻게 코칭해야 할까요? 사연이 흥미진진하네요. 아니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 팀원들은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협업이 잘 된대. 근데 한 명은 성과가 좋고 4명은 성과가 안 좋아서 의욕이 꺾여 있는 상태를. 네. 이게 어떤 상태일까? 상상이 좀 안 되는데. 상상이 잘 안 되네요. 네. 엄청 치열한 경쟁 구조인 팀이다. 네. 그런데 협업도 잘 된다. 네. 그런데 한 명은 성과가 나고 나머지는 약간 의욕이 떨어져 있다. 네. 뭐지? 뭐지? 네. 그러니까 협업이 잘 된다는 걸 어떤 걸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살짝 드는 그 궁금증이 사이 좋은 거를 협업이 잘 된다고 보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경쟁 구조로 일한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래도 사이가 좋은데 네. 협업이 잘 된다라고 하셨어. 네. 이 협업은 뭘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치열한 경쟁 구조라고 하면 아마 독립적으로 성과를 측정받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 그러면 사실 협업할 게 뭐 얼마나 있을까? 네, 그런 생각 좀 들거든요. 이게 이 광고, 모바일 게임 회사의 네. 광고가 그런 거거든요. 네. 각자 게임을 만들어서 네. 어떤 특정 매체에 게재를 해서 거기서 뭐 클릭수가 얼마인지, 네, 네, 다운로드가 네, 얼마인지 네, 이런 네, 걸로 네. 성과를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자기 광고를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협업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으쌰으쌰 분위기 좋은 거를 협업이라고 이퀄 동등하게 취급하시면 좀 곤란하다. 협업이 진짜 일어나려고 하면 경쟁적 요소가 교환이 가능한 게 있어야 돼요. 맞아요. 협력하려면 서로가 뭔가 이렇게 내 강점과 이사의 강점에 교환 가치가 있을 때 협업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좋은 거는 협업하고는 좀 다른 결이에요. 네. 그게 조직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걸 곧 협업이라고 동급으로 취급해야 되냐? 그건 좀 아니다. 그걸 아무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번에 질문은 의욕이 좀 떨어져 있는 직원들도 어떻게 1등처럼 만들 것이냐. 네네. 그래서 다 같이 팀의 성과를 어떻게 올라가게 할 것이냐. 네. 이제 이게 관건이시잖아요. 네. 몇 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 팀장님이 접근하면 될까요? 이분이 이제 팀장이 된 지 2년 4개월 정도 되셨다라고 하는데, 일단 궁금한 것은 이분이 팀원들과 원어원을, 그러니까 1대1 미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을까라는 거였거든요. 일의 진도를 체크하고 이런 그 1대1 말고, 관리 면담 말고. 네. 네, 이 팀원들이 커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그게 정말 이 자리에서 달성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면담을 하고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코칭이 필요하다는 걸 배우셨다고 하는 걸 보건데, 머리로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아마 1대1을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중요하게 짚으신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팀장으로 2가지를 관리하셔야 돼요. 이게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이렇게 성과 관리를 해서 매주 왜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숫자를 올리려면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 피플 매니지먼트. 이 사람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뭐며, 이 사람의 역량에 대한 고민이 뭐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팀장으로서 코칭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네.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는 거를 먼저 좀 정리하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지금 상태가 의욕이 꺾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 만약에 안 하고 있으셨다면 빨리 원원을 하셔야 된다. 네. 이제 코칭으로 이 원원을 만약에 코칭적 접근으로 풀어간다면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코칭적 접근을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상대의 관심사가 뭔지, 네. 고민이 뭔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내 눈에는 지금 의욕이 떨어진 걸로 관찰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욕이 떨어진 게 사실인지를 일단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욕을 높이고 싶은지 확인해야 되고, 왜 의욕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원원을 하면서 뭘 확인해야 돼요?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에 대한 상태에 대한 관찰, 점검, 네. 이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 다음에 코칭제 접근한다 하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현재 상태에서 더 원하는 상태가 뭔지,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 원하는 상태에 대해서 팀장과 팀원이 합의가 일어나야 돼. 그게 첫 번째. 정말 나도 분위기는 좋지만 나도 성과를 잘 내고 싶은 건지. 그렇지. 그렇죠. 네. 나는 이 정도 글쎄 저 사람을 이길 자신 별로 없고 나는 지금 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 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팀장이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우리를 좀 챌린지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프로그레스는 두 사람이 합의해서 공동의 목표가 세워졌을 때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 합의되지 않은 목표를 팀장 혼자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팀원하고 사이가 점점 멀어져요. 1등 시켜야 돼. 1등만큼 다 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 고성과 조직으로 가야 돼. 뭐 이러고 계시는데 팀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낼 수 있는 성과를 다 내고 있는 느낌인데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이 팀장의 의욕이 팀원하고 관계를 더 이렇게 벌려놓는 부작용이 생겨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코칭을 시작하자. 네. 첫 번째가 합의입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합의, 그 다음에 가고 싶은 상태에 대한 합의, 그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근데 의욕이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의욕이 떨어질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지잖아요. 네. 야, 정말 나는 도저히 더 이상 방법을 못 찾겠어.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좌절했을 경우도 있고, 나름 정말 나는 너무 만족스러운 광고를 만들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싶은데, 이상하게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경우에는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내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극복해야지 이런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루션이 없는 문제에 만약 이 사람이 봉착돼 있다? 의욕을 떨어뜨리죠. 그렇죠. 네. 이 1등 하는 분의 성과하고 네. 내가 한 광고의 성과가 다르다면 네. 다른 다른 거의 이유가 뭔지를 모른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럼 그건 반드시 네. 파악이 돼야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의욕이 떨어지죠. 우리가 길을 알고도 가려고 하면 힘든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러면 완전 좌절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의욕이 떨어진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를 팀장님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가 의욕이 떨어진 이유를 내가 탐색하셔서 그 의욕을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동의 논의를 통해서 방법론도 같이 찾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이분은 근데 짐작을 하셨거든요. 팀원들이 의욕이 꺾였는데 이게 한 명만 1등으로 잘 나가고 나머지가 성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인하셔야 되고 네. 거기에서 출발해야 네. 된다. 이렇게. 네. 예. 이분이 보면 선의의 경쟁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조직이라면 1등에 대해서 화끈하게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는 게 가능해요. 근데 선의의 경쟁이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지만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면 1등에 대한 질투가 더 먼저 나오는 감정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나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팀원은 선의의 경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얘기 뭔가 왜 광고 같은 거 회사가 더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왜 그 투자 같은 것도 잘하는 사람한테 좀 맞아요. 리소스를 몰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미 선의 경쟁이 아니라고 만약에 팀원이 느끼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 극복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역량이 부족한 거면 역량을 채워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지 이게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경쟁하지만 분위기 좋아요. 우리 선의 경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해석이 팀원하고 함께 합의된? 이렇게 공감하는 해석인지 팀장님만의 해석인지를 좀 구분해서 좀 객관화시켜 보십시오. 네. 저는 한 가지 더 이렇게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일을 하는 방식 자체가 경쟁 구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경쟁 구조로 일하고 성과를 내고 측정하는 구조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광고를 한다라는 거는 그 광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역량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 역량을 팀원 전체 역량을 높이는 어떤 노력들은 하셔야 된다. 해야죠. 네. 제가 영업팀을 데리고 있어 보면 맞아요. 성과 잘 내는 사람이 있고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과가 어떤 사람이 잘 냈어. 뭐 어떤 딜을 잘했어. 라고 하면 그걸 놓고 복귀를 같이 해본다든지 그렇죠. 어떤 요소가 더 잘하게 만들었는지 네. 이것들을 팀원들하고 같이 리뷰하면서 팀원들 하나하나의 역량이 높아지게끔 하는 거 그렇죠.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등의 자기의 성공 전략, 베스트 프랙티스를 팀원하고 나누는 거를 즐겁게 생각해야지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협업하는 조직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 조직인가 우리 조직이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또 좋은 길을 찾아가실 거라고 봅니다. 네, 진짜 사이 좋은 조직이라면 잘 성과가 안 나는 분이 나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번에 내가 왜 내 광고가 성과가 안 났는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진짜 사이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